지금부터 두 번째 세미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와이어리스 인사이트를 활용해 도심 환경에서 드론 GPS 재미 영향을 분석하고 CRPA 기반 항재민 가능성을 검토한 과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GPS 재밍 위협과 CRPA 기반 항재민 기술의 기본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와이어리스 인사이트에서 도심 환경을 구축하고 UAV, GPS 재밍 시나리오를 구성한 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재밍 영향성과 널링 적용 효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GPS 재밍 위협 및 항재밍 기술 개요 챕터입니다. 먼저 GPS 재밍의 위협의 배경입니다. GPS L2 대역 신호는 약 1.228GHz 대역으로 위성에서 수신되는 전력은 약 마이너스 130dBm에 불과합니다. 반면 수와트급 지상 제모는 반경 수킬로미터 이내에서 GPS 신호보다 완전히 우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UAV 드론은 고도 수백 미터 이상에서 운용되므로 지상 제모에 직접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GPS 락을 잃으면 자율비행 자체가 불가능해 추락 위험으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항재민 기술은 크게 신호 처리 방식과 안테나 방식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그중 안테나 방식인 CRPA, 널링 스티어링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재밍 판단 기준으로는 J2S, 제모대 위성 신호비가 0dB를 초과하면 제모가 우세한 상태이며 실용적으로는 J2N이 30에서 40dB를 초과하면 GPS 락이 손실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CRPA의 안테나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CRPA는 컨트롤 리셉션 패턴 안테나의 약자로 여러 소자에서 서로 다른 가중치를 곱해 합산함으로써 원하는 방향, 즉 GPS 위성 방향으로 이득을 유지하면서 원하지 않는 방향, 제모 방향으로는 널을 형성합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패치 안테나 2x2 배열을 사용했고 소자 간의 간격은 GPS L2 파장의 절반인 약 12.2cm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안테나 패턴은 HFSS로 시뮬레이션한 원형 패치 안테나의 방사 패턴을 직접 UAM 파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와이어리스 인사이트는 4소자 마이모 채널 행렬 H를 각 타임 스텝별로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4개 소자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최대 3개의 널을 동시에 형성하면서 한 개의 GPS 방향을 이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LCMV Linearly Constrained Minimum Variance 알고리즘은 선형 제약 하에서 출력 분산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필터입니다. 수식을 보시면 최적 가중치는 공분산 행렬 아래 역행렬과 제약 행렬 C를 이용해서 계산됩니다. 여기서 C 행렬은 GPS 채널 벡터와 제모 채널 벡터로 구성된 행렬이고 F는 GPS 방향의 이득은 1로 유지하면서 제모 방향으로는 출력을 0으로 만드는 제약 조건입니다. 공분산 행렬 R은 제모 채널과 잡음으로만 구성하며 제모 전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중치가 수렴합니다. LCMV 가중치는 이 시나리오에서 파이썬 후처리를 통해 계산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와이어리스 인사이트에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이어리스 인사이트에서 도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로우 데이터들을 다운받고 가공한 뒤 와이어리스 인사이트에 호환되는 포맷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는 서울시 S맵 서비스에서 건물과 지형을 수집했고 항공사진도 동일 소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QGIS로 데이터를 가공을 하였고 스터디 영역은 저희 회사가 위치한 송파구 가락동 중심 약 3.7km 바이 2.2km이며 WGS84, UTM-52N 좌표계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도시환경 구축 단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째, 가락동 행정경계를 AOI로 정의하였습니다. 둘째로, S맵 건물 데이터를 클리핑을 하고 층수의 3.5를 곱해서 높이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셋째, 등고선과 표고점 데이터로 그리드를 보관을 하였고 이로써 DEM 데이터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넷째, SYZ 타일 방식의 항공사진을 GOTIFF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와이어리스 사이트가 읽을 수 있는 포맷인 CT, TR,
그 JPG 같은 포맷으로 엑스포트를 하였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한국의 기본 좌표계인 EPSG 5179를 그대로 사용하면 와이어리스 세트가 이를 로컬 CS로 인식을 해서 지형이 올바르게 배치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WGS84 UTM 52N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를 가공 및 변환한 다음에는 와이어리스 사이트 툴 내부에서 도심 환경을 단계적으로 구축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형 데이터를 먼저 적용한 화면입니다. 송파구 가락동 대상 영역에 지형 고도 정보를 반영을 하였고 기본 해석 공간을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사진 이미지를 적용한 화면입니다. 지형 위에 실제 지역의 항공 영상을 중첩하여 도심 구조와 위치 관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건물 데이터를 적용한 화면입니다. 건물 형상과 높이 정보를 반영을 하여 도심 전파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폐와 반사, 회절 등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형 항공사진, 건물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와이어리스 사이트 기반 도심 전파 해석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와이어리스 사이트 도심 환경을 구축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해당 환경 안에 전파 해석에 필요한 시나리오 구성 요소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UAV에 적용할 2x2 마이모 안테나를 설정을 하고 GPS 신호와 지상 제모 신호에 대한 웨이브폼을 정의합니다. 이후 GPS 송신원, 지상 제모, UAV 수신기를 각각 설정을 하고 UAV가 지정된 경로와 고도로 이동하도록 모빌리티 플랫폼을 설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 아리아를 지정을 해서 해석 영역과 결과 출력 조건을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도심 환경 위에 안테나 신호, 송수신기, 이동 경로, 해석 영역을 순차적으로 정의를 하여 와이어리스 사이트 기반 도심 환경 시나리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단계에서 와이어리스 사이트 시나리오 구성 절차를 정리를 하였고 이번 장표에서부터는 이제 그중 마이모 안테나 설정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UAV에 적용할 수신 안테나로 2x2 마이모 배열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각 소자는 HFS에서 해석한 원형 패치 안테나 패턴을 UAN 파일로 변환을 하여서 각각 적용을 하였고 GPS L2 대역인 1.228GHz 웨이브폼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배열은 총 4개 소자로 구성을 하였고 소자 간의 간격은 L2 대역 파장을 기준으로 약 하프람다에 해당하는 12.2cm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자의 위치에 피드 1부터 피드 4까지 패턴을 각각 매핑을 하여 배열 수신 구조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GPS 신호와 그리고 UAV 수신기, 지상 제머를 송수신기로 배치한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GPS 위성은 실제 운용 고도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특정 위치의 점 송신기가 아니라 상공에서 입사하는 플레인 웨이브 형태로 근사를 하였습니다. GPS 신호는 UAV 수신기 기준으로 약 마이너스 130dBm 수준으로 수신되도록 설정을 하였고 UAV에는 앞서 구성한 2x2 마이모 기반 CRPA 수신 안테나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 환경에서 지정된 위치에서 GPS 신호와 제모 신호를 동시에 수신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상 제모는 이제 건물 옥상에 배치를 하였고 지향성 안테나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제모 안테나는 UAV의 시작 지점을 기준으로 보아 사이트가 정렬되도록 설정을 하고 안테나 이득은 15dBi, 송신 출력은 20dBm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고고도 GPS 신호를 플레인 웹으로 단순화하고 UAV 수신기와 지상 제모를 배치를 하여 GPS의 재밍 영향성을 분석하기 위한 송수신기 조건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UAV의 이동 조건을 모빌리티 플랫폼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UAV 드론 형상과 GPS CRPA 수신기를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하였고 수신기가 UAV와 함께 이동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도심 환경 내에서 UAV가 이동할 경로를 웨이포인트로 이렇게 지정을 하였고
플랫폼 좌표계와 진행 방향을 확인하면서 비행 자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와이어리스 인사이트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UAV 비행 경로에 따른 SINR 분포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SINR이 높고 이제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SINR이 낮은 구간을 의미합니다. 파란색 마커는 UAV가 이동하는 웨이포인트를 나타내고 빨간 삼각형은 지상 제머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UAV 경로를 따라 수신된 제머의 간섭 레벨을 나타낸 결과입니다. 이제 색상이 진할수록 제머의 신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수신되는 구간을 의미하는데 일단 별표로 표시된 지점은 제머 신호가 가장 크게 수신된 이제 지점, 타임 스텝입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지상 제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로에서 이제 재밍 신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는 이제 단순히 제머와의 거리가 멀거나 도심 건물에 의해 차폐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UAV 자체의 장착 구조 영향이 크게 좀 작용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CRPA 안테나가 UAV 상부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제머는 이제 지상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머 신호는 UAV 하부 방향에서 입사를 하게 되고 메탈 재질의 UAV 동체가 상부 안테나로 전달되는 재민 신호를 상당 부분 차폐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한 제머와 UAV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경우에는 하부에서 위쪽으로 입사하는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상부 장착 안테나로 직접 도달하기 더 어려운 조건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거리가 충분히 멀어지면 입사각이 낮아져서 일부 신호가 안테나 방향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일부 타임 스텝에서는 재밍 신호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동체 가장자리나 주변 구조물에 의한 회절의 영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도심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UAV의 동체 차폐의 영향으로 제머의 신호가 강하게 수신되지 않는 이런 구간들이 다수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CRP의 널링 알고리즘의 좀 유효성을 먼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번 장표와 같이 제머가 이동하는 플랫폼 측부에 위치한 단순화된 검증 시나리오를 별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GPS 송신원, 지상 제머, 그리고 UAV 탑재, CRPA 수신기를 좀 단순화된 공간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UAV가 정해진 직선 경로를 따라 이동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제머는 15dBi의 지향성 안테나와 20dBm 송신 출력으로 설정을 하였고 GPS L2 1.228GHz 대역에서의 해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출력 결과로 파워, 패스 로스, SINR, CIR, H 매트릭스 등을 확인을 하였고 제머 신호가 수신되는 조건에서 널링을 했을 때 이후 전후의 성능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결과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단순화된 검증 시나리오에 대해 먼저 널링을 적용을 하기 전 수신 전력과 J2S 비율을 먼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왼쪽 그래프는 UAV 위치에 따른 수신 전력을 나타낸 결과입니다. 빨간색은 이제 제머의 수신 전력, 제머에 의한 수신 전력, 그리고 파란색은 GPS 위성에 의한 수신 전력을 의미합니다. 전 구간에서 제머의 신호가 GPS 신호보다 훨씬 크게 수신되며 특히 UAV가 제머 상부를 통과하는 지점에서 제머 수신 전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UAV의 위치에 따른 J2S 비율을 나타냅니다. 모든 타임 스텝에서 J2S가 0dB를 초과를 하였고 일부 구간에서는 100dB 이상까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UAV 수신기 입장에서 GPS 신호보다 제머의 신호가 훨씬 더 지배적인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CRPA 널링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전 구간에서 GPS 신호 수신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조건인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밍 조건을 확인한 뒤 이제 이번 장표에서는 LCMV 기반 널링을 적용한 후의 결과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좌상단 그래프는 널링을 적용하기 전에 GPS 신호와 제모의 수신 전력을 나타냅니다. 이제 정 구간에서 제모 신호가 GPS 신호보다 훨씬 크게 수신되어 이제 널링 전 기본 상태에서는 GPS 수신이 어려운 조건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단 그래프는
널링 전후에 SINR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널링 전에는 SINR이 약 마이너스 75dB에서 150dB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지만 LCMV 널링 적용 후에는 전 구간에서 파지티브 SNR 값으로 크게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좌측 하단 막대 그래프는 널링에 의한 SNR 개선량을 나타낸 겁니다. 모든 타임 스텝에서 약 300dB 이상의 개선이 나타나 이제 제모 성분이 수학적으로는 이제 크게 억제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 그래프는 이제 LCMV 제약 조건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GPS 방향 이득은 0dB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고 제머 방향으로는 매우 깊은 널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사소자 CRPA 배열과 LCMV 가중치를 적용을 했을 때 GPS 신호 이득은 유지를 하면서 제모 신호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 발표에서는 와이어리스 인사이트 기반 도심 환경에서 UAV GPS 재밍 영향성과 CRPA 항재민 가능성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지형, 항공 영상, 그리고 건물 데이터를 적용을 하여 도심에서 이제 회석 환경을 구축을 하였고, 그리고 GPS 신호, 지상 제머, UAV 탑재되는 CRPA 수신기를 포함한 이제 도심 환경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해석 결과 재밍 영향은 단순 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물 차폐, UAV 동체 차폐, 그리고 입사각, 회절 효과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이제 단순 검증 시나리오에서 마이모 H 매트릭스와 LCMV 널링을 적용을 하여 GPS 방향으로 이득은 유지하면서 제모 방향으로는 신호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와이어스 인사이트 전파 해석과 외부 신호 처리를 이제 파이썬으로 한 것을 연동을 하여서 UAV GPS 재밍 및 항재미 효과를 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